안녕하십니까. 중2도 소화할 수 있는 과학 세 번째 시간인데, 처음에는 고전역학을 한 셈이고. 뭔 소리야? 두 번째는 뭔 소리가 나가지고요. 어, 양자역학을 했죠. 그러니까 물리학, 이제 자연 과학으로서의 첫 어떤 봉우리 한 다음에, 그다음 최신 봉우리를 했는데, 이 중간에 우리가 잘 아는 아인슈타인이 있죠. 오늘은 바로 그 중에서도 상대성 이론입니다. 상대성 이론. 이제 광전 효과는 저번 시간에 뭐 살짝 이렇게 했는데, 광전 효과는 사실 제가 그 자체로도 한 두어 번 했고 관련된 것도 꽤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상대성 이론도 했지. 한두 번씩 하고 불교 할 때 한 것 같네요. 근데 어, 무슨 막 이상하게 막 엮어 붙인 다음에 이렇게 하는 거 아니고, 과학적인 설명했습니다. 어, 내가 이 과학이 아니라 뭐 다른 거 설명하다가, 어, 저 사회과학 뭐 설명하다가, 미국에 대해서 설명하다가 이거를 갑자기 찾아가지고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뭐야, 씨. 지저분한 거 다 보였겠네. 어, 오늘 할 것도 중2가 뭐 들어봤거나 소화할 수 있는 개념만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제가 뭐 미국 문화가 어떻고 미국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제가 20살 때 공부했던 책들을 오랜만에 어떻게 청소하다 찾아가지고 이렇게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물리학책, 이거는 수학책인데, 어, Fundamentals of Physics랑 Mathematical Methods in the Physical Sciences, 알아듣기 편하게 일부러 그렇게 발음한 겁니다. 졸라 무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이상한 사이비 그런 이거를 할 건 아니고, 어쨌든 이 둘 다 원소예요. 원소. 뒤지는 줄 알았지 이거 읽느라고. 아휴. 이거를 미국에 대해서 이제 사회 교과서 중2짜리 그거 하면서 미국에 대한 얘기하면서 저거를 꺼내면서 막 이 얘기 저 얘기를 풀어 나갔어요. 영어부터 시작해서 막. 오, 벌써 5분 가까이 됐네. 자, 어 저는 이제 물리학도였기 때문에 이상하게 이렇게 맺어서 하지도 않고, 지금 상대성 이론도 어 저기 나와 있는 거를 그대로 설명하지 않을 거고 중2짜리 걸로만 설명할 거예요. 그리고 상대성 이론을 하기 전에 우리가 진짜 중2 중2 이후로 잘 기억이 안 나거나 중2이거나 그런, 이제 우리가 진짜로 상대성 이론 이는 MC 스퀘어를 이해할 수 있을까? 한번 해보자. 해볼 수 있는 길을 한번 찾아보자. 저는 중고등학교 때 이제 그 관심이 많아가지고 관련된 책을 많이 읽고 했는데, 그때 이제 수식으로 된 거는 넘겼지. 어려우니까. 근데 수식으로 된 것도 의미를 좀 알고
어, 또한 이과에 가서 뭐 기본적인 수학적인 능력, 미적분 같은 걸 키우고 나면은 쫓아갈 수 있어요. 상대성 이론도. 우선은 이거 먼저 해볼게요. E는 에너지, 그죠? 그리고 M은 매스, 그리고 C는 스피드 오브 라이트의 제곱, 뭐 이렇게 되겠죠. 중학교 2학년 수준에서 이해 못할 거는 C 하나밖에 없어요, 일단. 그죠? C는 스피드 오브 라이트라고 하는 거는 우리한테 바로 다가오진 않죠. 그러나 에너지라고 하는 말이나 뭐 질량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다가온단 말이죠. 근데 상대성 이론이라고 하면은 특수 상대성 이론도 있고 일반 상대성 이론도 있고 한데 그 두 개가 일반 상대성 이론이 좀 어렵지만은 그 어렵죠. 근데 일단은 C 제곱이 나오게 여러분 상대성 이론의 특수 상대성 이론의 두 개의 뭐 엑시옴이랄까 이게 뭔지 먼저 얘기해 볼게요. 모든 관성계는 에서의 물리 법칙은 동일하다. 얘기를 하니까 더 어렵죠. 관성계가 동일하다. 같은 물리 법칙의 지배를 받는다. 일단 그거 하나랑 두 번째는 빛의 속도는 일정하다. 빛이 일주일에 얼마나 가지? 2.9 몇 곱하기 10에 이렇게 쭉 나가는 그 메타만큼 가잖아요. 늘 그렇게 간다는 거야. 근데 놀라운 것은 관측자랑 관계없이 그렇게 간다는 거야. 그게 이제 처음에 좀 이상하잖아요. 내가 중2가 돼가지고 어 물상도 배우고 해서 나는 분명히 알고 있어. 내가 이렇게 뛰어갈 때 여기 가만히 있는 놈은 내가 뛰어가는 거랑 똑같이 이렇게 뒤로 가는 것처럼 보이고, 그치? 그리고 내가 이렇게 뛰어갈 때 나랑 똑같이 뛰어가는 놈은 나하고 나란히 가는 것처럼 느껴지고, 근데 빛은 내가 이렇게 뛰어갔을 때 뛰어가건 말건 빛을 조금 속도를 따라잡아서 조금 천천히 보이거나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야. 반대쪽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어, 또 하나 좀 알아뒀으면 하는 건 뭐냐면은 P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P. P는 쉬워요. 운동량인데 고전역학에서부터 현대까지 다 쓰여요. 그리고 근사값이 다 거의 비슷해요. P는 뭐냐면은 M 곱하기 V예요. V가 뭐라고? velocity. 갑자기 발음이 좋아지면 안 되는데. velocity. 매스하고 벨로시티를 곱한 게 운동량이라고 하는데 그게 P예요. 그건 데카르트 때부터 계속 이렇게 그 얘기되던 개념이고 현대 물리에도 쓰이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과학이 발달한다라고 하는 거는 더 폭넓게 설명력을 가지면서도 기존에 있는 것들도 설명이 거의 다 돼요. 갑자기 P 얘기를 꺼낸 이유 뭐냐면은 E는 MC 스퀘어라고 하는 거 삐삐삐 삐삐삐 하는 기계가 있었는데 그거의 원래식은 E의 제곱은 잠깐만요. 지금 이렇게 되고 있겠지? E의 제곱은 이꼬르 P의 제곱 곱하기 C의 제곱
더하기 옮겨왔어. 그 다음에 m의 제곱 곱하기 c의 4제곱, 이게 그 원래식이에요. 그러나 이제 p가 0이거나 0에 가까우면은 그냥 제곱근을 루트를 씌우면은 2는 mc 스퀘어만 남죠. 그리고 p 값이 커지고 어느 쪽이 중요하냐, 앞쪽 게 만약에 지금 생략된 게 살아나면은 고전역학이에요. 그냥 p가 뭐라고? 운동량 m 그리고 v. 그래서 에너지는 이제 뭐 이를테면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 뭐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러면 기호들 부호들 p, c, 그리고 지금 그 하는 과정에서 m하고 v 나왔고, 그리고 e라고 하는 거 나왔고, 일단 에너지로 현대 물리는 설명을 하는데 뉴턴 역학까지는 F였죠. 힘, force였는데 이제 에너지가 중요해지는 세상이 이미 그 아인슈타인 때부터 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에나, 에너지? 에너지의 측정값 가지고 양자역학도 하고. 근데 모든 관성계에서의 물리 법칙이 일단 같고, 관성계라고 하는 표현이 일단 나오는데, 관성은 뭐라고 하면 좋을까? 어떤 상태를 계속 지속하려고 하는 그 어떤 힘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요 XY축에서 뭐가 막 이렇게 일어날 때, 그게 이제 일어날 때 예를 들어서 어, 요 안에서 이제 일어나는 그 일 있죠. 요 관성계, 요 관성계에서 일어나는 일이랑 어, 사실 이 관성계는 여러분이 속고 있는 거야. 이 관성계는 1초에 한 30km 정도씩 이 자전을 하고 있거든. 그 관성계에서 일어나는 일이랑 또 다른 관성계에서 또 다른 관성계가 또 다른 어떤 운동을 막 하고 있는 다른 행성이나 항성이나 위성이나 저 멀리 있을 수 있죠. 근데 거기도 막 1초에 막 엄청나게 빨리 막 달리고 있지만은 지금 이런 관성계하고 똑같은 물리 법칙, 이렇게 빨리 달리고 있는데 내가 지금 누워 있잖아. 다른 데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다른 데서 이렇게 누워 있고 여기에다가 XY축 하고 막 이렇게 어 선 선을 그리고 뭐 M하고 V하고 이런 걸 계산하고 P값을 내고 관속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하는 이 관성계, 모든 관성계는 물리 법칙이 동일한데 문제는 광속이 일정하다라는 거야. 매질에 따라서는 다르고요. 매질에 따라서는 크게 차이가 나기도 하지만은 진공해서라면은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C 값을 갖게 되는 거야. 스피드 오브 라이트를 갖게 되는 거야. 졸라 빨라요. 근데 이게 팍 갔어. 근데 아까 말했듯이 나야도 좀 빨라. 내가 뛰어가봤자 똑같다라고 하는 거야. 이게 어, 아인슈타인이 살았던 시기는 이미 전기의 시대이고 기차가 달리던 시기이고 또 맥스웰 방정식이 어, 나온 시기예요. 전자기학이 그 발생한 시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광속에 대해서 관심이 되게 많았어.
광속, 시간, 나중에는 결국 시공간에 대한 개념 자체가 다 바뀌는 게 이 아인슈타인 상대성 이론이죠. 와, 수월하게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이거 하나를 넘지 않으면은 안 될 것 같긴 한데, 여러분 일단은 어 MV가 운동량이다. 그걸 중학교 때 배우나 안 배우나를 내가 잘 몰라가지고, MV가 운동량이다 가 일단 그 끄덕여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자, M 곱하기 V가 어떤 물리량이야. 물리량, 질량과 속도를 나타내는 물리량이에요. 근데 아인슈타인이 살던 시기에 전자기하학이 되게 발달이 됐는데, 전자기하학에서는 이제 전기장, 자기장이 서로 얽혀서 이렇게 같이 가잖아요. 같이 가는데, 이 상상력 좋은 아인슈타인이 일단 처음 생각한 건 뭐냐면은, 어, 빛의 속도가 일정하다라고 하는 것. 이쪽으로 뛰어도 빛을 탁, 빛이 졸라 빠른데, 이쪽으로 뛰어도 빛은 속도가 일정하게 진행을 해. 그게 그 맥스웰 방정식의 수학적으로 어쩔 수 없는 결론이기도 한데, 내가 그걸 지금 말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근데 이제 그걸 생각을 해보면은 이 빛이 이렇게 해볼까? 이쪽이랑 빛이 왔다 갔다 해. 이게 1초야. 1, 2, 3, 4. 근데 빛의 속도는 일정하다고 했죠. 만약에 지금 이 네모난 관성기 안에서 오른쪽으로 이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봐. 1, 아니다. 1, 2, 3, 이렇게 1, 2, 3, 4초가 흐르겠죠. 그죠? 그러면 빛의 속도가 일정하다면 요거, 이게 내가 화면을 봐야 되겠네. 이렇게 온 거랑 이렇게 온 거랑 이 직선의 경우랑 이렇게 휘어졌을 경우랑 간 거리가 다르겠죠. 간 거리가 이 빛 알갱이로 된, 뭐 알갱이일 수도 있고 파장일 수도 있지만은 알갱이면서 파장이죠. 근데 이게 왔다 갔다 할 때 대각선으로 움직이면은 빛의 속도가 일정하면은 끝까지 못 갈 거 아니야. 그죠? 시간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되고, 공간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을 해봐야 돼. 일단 요 개 안에서. 그리고 이거는 그냥 뭐 잘은 모르셔도 됩니다. 시간 지연이라고 하는 어, 현상이 있는데, 그 시간 지연이라고 하는 그 현상을 유도해내는 공식을 보면은 거기에 우리가 알고 있는 어, 광속, 그리고 속도와의 관계가
처음에 봤을 때는 되게 무시무시하게 막 분수식의 루트도 있고 그런 식으로 이제 나오죠. 유도 과정이 막 그렇게 복잡한 건 아니지만은 거기 나오는 각각의 요소들이 방금 말했던 속도, 광속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에 의해서 시간이 지연이 돼. 그리고 그 놈을 어, 운동량 식에 넣으면은 이 이는 MC 스퀘어의 그 원래식 있죠. 아까 제가 잘라버린 부분 말고 그 전체식 그 식이 이제 뭐 이렇게 조금 까다로운 적분 과정이라든지 이걸 거치면은 그게 나와요. 그 앞쪽에 그것도 그렇게 까다롭진 않아요. 앞쪽에 것도 몇 가지 피타고라스 정리 이런 거 쓰고 밑에 것도 뭐 치환해서 적분하고 하면은 이는 MC 스퀘어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고. 알 수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첫 번째 기존에 알고 있던 뉴턴식의 인과율은 일단 끝나. 뉴턴식의 인과율이 끝난다라고 하는 것은 결정론 자체가 아니라 시 공간에 대한 게 방금 말했듯이 시 공간에 대한 게 무너져. 무너지는데 음, 이상한 일들이 발생을 하는 거지. 이는 MC 스퀘어라고 하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의하면은 속도에 따라서 시간 지연도 생기고 길이의 수축이라든지 이런 것도 생겨요. 그게 이제 극한까지 가면 블랙홀이고 블랙홀은 간접 증명이 됐죠. 그리고 또 하나 재미있는 게 있어요. 여기에 전자가 있어, 전자. 자, 지금 여기는 이 하나의 관성계죠.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직사각형은 이게 전자가 있어. 전자가 있는데 이 전자는 자기장을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지 않아요? 자기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가지고 있으면 안 되지. 이 전자가 움직일 때 유도가 되는 거잖아요. 자기장이. 근데 이 상태만 보고는 몰라. 판단할 수 없어. 여러분, 이 지구는 자석이에요? 자석이 아니에요? 자석이죠? 이 지구의 요 안에 전자들이 많이 있거든? 요 밑에. 근데 얘도 지금 내가 편안히 누워있잖아. 누워있는데 사실은 빛만큼은 아니어도 나보다 훨씬 더 빨리 달리고 있어요. 핑핑핑핑. 그러면은 전자가 대류하는 거야. 그러면 전자가 전기장이 이렇게 가면은 자기장이 이렇게 갈 거 아니야. 그래서 전기장이 이렇게 가면 자기장이 이렇게 가. 그래서 우리가 태양풍도 다 맞고 하는 거예요. 거기 맞부닥치는 데서 오로라도 특정한 각도에서는 오로라도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일반 상대성 이론이 되면은 어떤 얘기까지 할 수 있냐면은 중력장 있죠. 중력.
중력과 관성계가 같아지는 거야. 자, 요 밑에, 이 땅 밑에 전자가 있는데, 이 전자가 그쯤으로 내가 이 카메라를 내려서 딱 찍어놨어. 전자가 그냥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도 얘는 1초에 막 30km씩 막 달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는 자석이 돼버리는 거야. 그죠? 자, 이제 시공간을 달리해서 한 안드로메다 정도 가보자. 한 150광년 넘어가서 내가 이 카메라를 딱 놨어. 거기에 전자를 그냥 놨어. 거기에서 어느 빈 진공에 놨어. 근데 거기에 만약에 지구하고 똑같은 자기장이 형성이 된다면은 우리는 그냥 껌껌하고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그 곳에서 뭘 추론할 수 있냐면은, 지금 요 관성계는 요 지구 멘틀이 대류하는 거랑 똑같은 방식으로 운동을 하고 있는 관성계구나. 쉽게 엘리베이터 가지고 얘기 많이 하죠. 내가 이렇게 누워있을 수 있는 거는 밑으로 지금 중력이 9.8 미터 퍼 세크 제곱으로 있기 때문에 이렇게 누워있는 거예요. 둥둥 떠있지 않잖아. 근데 우주에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하면은 둥둥 뜨겠지. 머리카락도 이렇게 안 되고 이렇게 막 아인슈타인처럼 되겠네 진짜. 그지? 근데 그 우주에다가 딱 9.8m per 세크만큼 쫙 중력이랑 정확히 같은 관성계를 만들어주면은 이 모습으로 누워서 얘기할 수가 있어요. 똑같이. 이게 같다라는 거야.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어 굉장히 그 많은 아이디어들이 나오고, 물론 제가 이걸 세 번째 아는데 양자역학을 먼저 하고 아는데, 물리학을 해본 사람들은 이 가장 물리학에서 최고의 하나 뽑으라고 하면 양자역학이 많죠. 근데 일반인한테 하나 뽑으라고 하면은 상대성 이론이 많죠. 근데 저는 물리학도였으니까는 양자역학을 먼저 한 거예요. 중이 걸로 하기 되게 좀 어려워서 쉬운 부분만 했는데, 이것도 지금 쉬운 부분만 하려고 했는데 조금 들어가게 되네 하다 보니까. 이게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은, 원래부터 고대부터 자연 과학의 시대가 아닌 자연 철학의 시기부터 뭔가를 찾으려고 에테르라고 하는 걸 찾으려고 했어. 에테르. 원질, 본질을 찾으려고 했고, 그 중에서도 뭐 아르케라고 하는데 그리스 말로, 그 중에서도 에테르, 이를테면 천체의 움직임은 에테르에 의한 것이다, 이런 설명. 그리고 지금 우리가 물리학에서 알아내고 있는 에너지는 전체 에너지의 10%가 안 되잖아요. 나머지 다 암흑 매터나 암흑 에너지잖아요. 다크 매터, 다크 에너지. 발음 좀 멋있게 봐야지. 근데 요 에테르를 그 찾으려고 하는 그 노력의 일환으로 상대성 이론도 볼 수가 있는데, 다만 이때 배경은 전자기학, 전기, 자기, 이게 완성이 됐고, 그리고 정합성 있게 설명이 다 돼. 그거 가지고 전자기학이, 전자기력은 설명이 되는 거야. 그리고 중력은 우리가 이미 해결했다고 착각을 하고 있었고, 뉴턴 때 보편 중력, 유니버셜 그래비티,
그리고 그 시기가 돼서부터는 아인슈타인의 시기가 돼서부터는 음, 시공간에 대한 완전 다른 관점, 광속이라든지 관성계라든지 요 틀에 대해서 상상력을 펼쳐나가면서 시공간이 하나라고 하는 것. 방금 이제 처음에는 이제 각각 나오는 책들 조금이라도 이해하려면 거기에 나와 있는 그 부호들이 뭘 의미하는지 좀 얘기를 했다면, 의미를 얘기하자면은 시공간이 얽혀 있다라고 하는 점 하나하고, 또 하나는 여기에서 상대성 이론에서 말하는 되게 중요한 그 말하는 메시지는 뭐냐면은 어, 아, 중의 언어로 못할 것 같다. 자, 시공간이 얽혀 있다라고 하는 거가 이해가 가시나요? 제가 이렇게 빛 알갱이 시계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어, 그러면은 만약에 이렇게 된다고 하는 것은 이쪽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잖아. 근데 만약에 엄청 빠르게 가속을 하면서 가면은 나중엔 블랙홀 같은 데가 되겠죠. 블랙홀 같은 데는 사건의 지평선이 생겨버리잖아. 시간이 거의 멎어버리는. 거기는 엄청난 공류를 가지게 되고 시 공간이 얽혀 있는 거지. 시 공간이. 그리고 관성계와 중력과 상대적인 것, 같을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이후로 오히려 더 많이 쓰인 거지만은, 그거 진짜 그냥 계산해서 나온 거야. 그냥 원래 그 고전역학에서부터 쓰던 운동량에 대한 거를 계산한 건데, 믹스웰 방정식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어 그때 전자기파가 빛이라고 이제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다를 바가 없어요. 속도가 같으니까. 전자기파, 빛, 가시광선, 광 광양자, 전자 다 똑같은 거예요. 근데 어떤 건 물질 같고 어떤 건 물질이 아닌 것 같지. 그게 바로 E는 mc 스퀘어에서 E하고 m이에요. m은 물질이잖아요. 매스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E는 물질을 가지고 있지 않고 에너지만 가지고 있죠. 이를테면 진동 같은 거. 이 앞쪽에 설명했던 그 양자역학식으로 따지자면은 이 진동만 가지고 있는 거죠. 질량을 가지지 않고. 그래서 실제적인 의미는 시공간이 결합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랑 질량이랑 에너지랑도 결합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 근데 그 이후로 이제 강력, 양력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그 다음에 표준 모형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스트링 티어리 이런 게 나오고 하면서 통합하려고. 근데 그런 거 이제 나오는 그 과정에서 이제 상대성 이론이 여기저기 영감을 되게 많이 줬죠. 그러나 말씀드렸듯이 아인슈타인은 어떻게든 결정론자였고, 시공간이 휘어진 것도 결정론적으로 휘어진 거야. 근데 이제 보어라든지 보어를 중심으로는 보어, 슈레딩거, 하이젠베르가 다 조금씩 생각이 다르지만은, 보어가 이제 제가 조금 더 비중을 높여서 얘기를 했는데, 보어 같은 경우에는 비결정론자지. 왜냐하면은 확률적 결정론이니까.
그건 결정론이 아니라 확률이 결정되어 있다라는 거야. 확률이. 그리고 그걸 제가 이제 설명해서 그 풀기를 진동자 같은 개념으로 이해를 한 거고. 아, 이게 양자역학보다 훨씬 더 어렵게 된 것 같네. 내가 욕심을 좀 많이 낸 것 같네. 욕심을 좀 많이 내가지고 좀 어려워지는 것 같은데, 일단 한번 제가 틀어보고 올려놓고 뭐 챌린지용으로 한번 그냥 공개하든지 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는 연속으로 한번 꼭 해보고 싶었거든요. 어, 머리가 아프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 흥미있게 들으셨으면 더 좋겠지만은 한번 기록으로 남겨봅니다. 감사합니다.